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 코롱 TGC를 살리기 위한 코롱그룹이 해야 할 일 2026년 7월 22일 오전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뭐하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달아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예. 인보사 네 번째 자식 잡힐 듯 안 잡히는 송장통 해가지고 뉴스가 중앙일보에 더 나왔고요. 전 대표는 통상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위약 효과가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왜 이 약 효과가 역대급으로 나왔는지 진통제 사용, 환자 특성, 시험기간별 관리 방식 등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확인해 분석할 예정이다. 전 대표와 각자 대표인 공동대표 아닌가? 노웅정 대표는 임상 설계 오류 가능성에 대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9년 인보사 사태 때도 있었는데 그 인보사 사태 때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때는 지금보다 젊었고 지금보다 머리도 팽팽 돌아갔었고 그래서 패기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래서 간신히 버텨서 이제 좀 꿀 좀 빠나 했더니 뒤통수를 이렇게 칩니다. 뒤통수를 제가 이번 처음 맞은 것도 아니고 유중 인보사 국내 신약 승인 날 때도 쳐맞았고 그 전으로 들어가면 2015년 77 사태에서도 쳐맞았고 미쓰비시 기술 수출에서도 쳐맞았고 유상증자로 쳐맞았고 인보사 사태로 쳐맞고 여기까지 그래도 관심이 버텨서 왔는데 또 맞을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임상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뭐 지랄 발광을 해도 FDA에서 그래 다른 거 갖고 와 이럴 겁니다. 예. 근데 임상은 실패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1000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미국 2상, 한국 3상, 그 다음에 치료한 3,700명의 이 3,700명의 데이터가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회사의 자산이에요.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게 이번에 통과를 못하더라도 다음 임상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임상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토양으로 쓰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망한 건 맞아요. 그래서 위약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TGC 효과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희망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임상이 나왔다는 건 설계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만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인보사 사태가 생기면서 자체 임상 그 인보사 사태가 있으면서 기간이 늘어진 게 있잖아요. 예, 기간이 늘어진 거. 근데 뭐 이제 법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CMO 여기서는 최고 뭐 임상학자 뭐 그게 아니라 그 인보사 그 임상용 시약 만드는 회사가 욱시에서 론자로 바뀌고 뭐 론자야 이 과정이 또 임상을 늘어지게 했던 부분. 또 화가 막 납니다. 또 2015년도에 임상을 시작하는 SPA를 통과를 하고 임상 첫 환자 맞는데 18년이 걸렸어. 18년인가 19년인가 걸렸어. 18년
임상을 맞았어요. 3년을 버렸습니다. 이 CMO 때문에. 이때 욱시에서 생산 못하고 오염 이슈 터지고 론자 갔는데 론자에서도 뭐 터져가지고 뭐 지랄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 뭐 이거 뭐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유약대조, FDA 협의된 뭐 KL2, 3 환자 기준, 바스 웜의 공동 지표, 뭐 통계 분석 뭐 이건데 이거는 없지만 이 사이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뭐 비만약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시대성을 쫓아가지 못한 결국 임상이 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는 계속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한국의 바이오가 얼마나 이 경험이 없는지, 예,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험이 없는지가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오롱 세계 50위권 소위 얘기하는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물론 뭐 티슈진이나 코생이나 뭐 이런 회사가 저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중소기업 많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런 회사에서 FDA 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도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코롱 티슈진 골관절염 치료제 미 임상소 효과 입증 실패라는 뉴스가 바이오 인사이트에서 나왔는데 추가 분석에서도 확인된 기관별 반응 차이를 노문정 코롱 티슈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 전문 병원에서 모집된 환자군에서 위약 효과가 일반 병원에서 모집된 환자군의 위약 효과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로우 데이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거고 뭐 정확하진 제가 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만약의 임상이 있던 시절과 그 다음에 임보사 그 임상 이게 겹치는 기간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전문 병원에서 비만 임상도 하고 임보사 임상도 같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임보사는 비만약 이런 거에 대한 통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비만도 몸무게 빼는 게 중요한 거지 무릎 관련돼서는 없었던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비만도 임상 실험하고 관절염도 임상 실험하니까 좋은 거고 막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돌릴 수 있는 내피셜 다 돌리고 그걸 가지고 챗GPT랑 이야기하고 있는 제 꼬락서니가 야, 그래도 2019년보다는 좀 편하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2019년에는 진짜 뉴스 막 100개 나오면 100개 다 보고 그거를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우픈 현실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혜주 연구원님이 계속 그 인보사 커버 하신다 그랬고 저도 인보사를 커버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4분의 1, 5분의 1이 인보사인데 이걸 포기하는 순간 제 인생의 5분의 1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로 어쨌든 끝을 본다. 회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AI에 돌려서 그 요약본을 가져온 겁니다. 뭐 다 들어보세요. 이것만 아마 보시면은 딱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상 설계 시 비만 치료제 복용 환자를 제외하거나 통제하는 기준이 없었으며 TGC 투여군보다 위약군에서 비만 치료자 복용 환자 비율이 2배 높았다는 점이 위약 효과 요인으로 분석된다. 높은 위약 효과 원인 중 하나로 비만 치료제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롱 티슈진이 2018년 임상 3상을 계획할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가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후 비만 치료제가 승인되고 판매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 임상을 비만도 하고 뭐 무릎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무릎 인부루 TGC를 맞는 상황에서
비만 약을 스스로 이제 또 투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2018년도 당시에는 없었다. 이거 봐, 2018년인데 지금 26년이잖아. 8년 10년이면은 강산도 바뀐다는데 강산이 80%나 바뀐 상황이었다는 거지. 진짜 지금. 그리고 여기 임상 3상 경증 환자 포함하면서 예측 못한 통증 연골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약 통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었던 2018년 프로토콜, 그다음에 KL 그레이드 2 환자군들의 통증 및 연골 반응, 이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거랑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꼽히는 거죠. 이 비만 관련된 거는 2026년 5월 7일 날 2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위주 연구원은 임상 3상의 주요 변수는 위약 효과와 비만 치료제의 개입이지만 두 리스크가 모두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동일한 위약 프로토콜 하에 이미 유의미성을 달성했고 530명 규모는 충분히 표본 이상치의 영향을 희석한다. 이렇게 했지만 희석이 안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약이 그때 나오고 이거 관련돼서 주가도 엄청 가고 막 했잖아요. 3,000당이 130만 원 근처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이 비만 치료약이 당뇨, 뭐 고혈압, 뭐 통증, 뭐 다 막 뭐 완전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만병통치약이었죠. 왜냐하면 뭐 그 현대인의 가장 큰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비만이고 비만에서 오는 뭐 약 그 질병들이 많으니까요. 자, 골관절염 신약 약효 검증 난항 코롱 티슈진 임상 3상 B거 뭐 이런 뉴스가 경향신문에서 나왔는데 뭐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뚝 찌르면 나옵니다. 그냥 코롱 티슈진 최고 의학 책임자 CMO 앤디 웨이먼 한 가지를 가설로 세울 수 있다면 모집된 환자들의 투약점 바스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 그럴 경우에는 위약 효과가 높을 수 있다. 만성 통증이 깊은 KL2인 환자군에서 진통제, 비만 치료제 등의 효과가 드라마틱한 통증 개선을 일으켜 임상 결과에 교란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많이 아파요. 한 60 정도로 아파요. 60 혹은 600으로 할게요. 600 정도 아픈데 이 사람들한테 위약을 맞춰야 되잖아요. 100명 중에 33명은 위약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33명한테 1년 동안 진통제 맞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67명 TGC 맞은 사람들은 효과가 있겠죠. 왜냐면 한 80%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반응률 80%니까. 이분들은 조금 나아진 삶을 1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위약 맞은 33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삶의 질이 완전 개판이 될 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진통제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무릎에 넣는 뭐 히알루산이라든가 뭐 직접적으로 넣는 어떤 것은 불가하겠지만 이 진통제를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일정 용량이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면 좋은 거지만 안 되어 있다면 제가 좀 현타가 오는 게 이런 거는 2015년 19년 이전에 다 공부가 돼서 끝난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돌아보겠어요. 지금 제가 2015년 12월 때부터 유튜브를 했고 뭐 중간에 조동찬 기자 이제 고발한다고 제가 영상에 욕한 게 있어갖고 그 영상 다 일부분 날라간 게 엄청 몇 년치가 그냥 몇 년치를 전부 삭제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현타가 좀 오네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정 용량의 진통제를 그러니까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KL 그레이드 2인 분들은 이게
습관만 바꿔도 통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통증이라는 게 전부 그 주관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아프다. 내가 이제 임상 그 신청하러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날 많이 아프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비가 올 때 60 원래 기본빵으로 난 60이 아팠는데 비가 오니까 80으로 아픈 거야. 800으로. 8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비가 안 오면 200이 그냥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등록할 땐 800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임상 돼가지고 이제 환자 등록 돼가지고 이제 다닐 때는 600이 기본 치료 돼가지고 이제 계속 바스 검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줘야죠. 회사가.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나온 뉴스가 팜 2대12 절반의 성공 강조한 여기 뭐 임상수치 실수 내부 검증 돌파. 여기서 정권동 대표는 과거 결과가 이번에는 무조건 더 강하게 재현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위약 효과라는 큰 변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진통제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기저 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위약 반응을 키웠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는 두 번째 시험에서 유의성이 확인되면 FDA 협의를 시작하고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임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공동대표는 추가 임상의 환자의 규모와 기관수는 FDA와 협의해야 해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1년 시점에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1년 정도 목표로 하고 100에서 200. 이미 회사도 어제 제가 3시간 반 동안 10시 반부터 1시, 2시 정도까지 방송을 했는데,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라이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도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상하겠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안 믿어요. 회사를 이제 안 믿습니다. 인보사 약만 믿었는데, 인보사 약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위약 효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쨌든 임상을 하나 더 하는 게 만약에 기정사실화가 되면 시간과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뭐죠? 투자하는데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망했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임상 실패가 실패했다는 거, 믿을 건 인보사뿐이 아니라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모든 게 잘 된다는 얘기는 베스트 시나리오 7월은 실패했는데 10월에 나오는 임상 결과는 오케이 나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좋은 방안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나오면 상한가 갈 거예요. 상한가 가겠죠, 당연히. 이거가 나오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잖아요.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치면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3개월. 이 3개월이면 주식시장은 강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다랑 산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개월이면 그런 게 가능한 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게 잘 된다는 희망 회로를 벌써부터 돌려서 뭔가를 하겠다. 뭐 지금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코롱 TGG 그러니까 지금 아이뉴스 24에서 코롱 TGC 개발 의지 변함없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뉴스로는 안 돼요.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룹에서 TGC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소한 제가 이 코롱 TGC를 지금 뭐 하한가여가지고 뭐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10%를 줄이든 20%를 줄이든 다 줄이든
뭐 어떻게 됐든 줄여서 일단 빠져는 나올 건데, 빠져나오고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우 대표님의 단독 인터뷰 또는 지주사가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전승우 대표님의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이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됐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막 뭐 실패니 지랄이니 막 하면서 나오는 뉴스 말고, 그 진짜 정제된 언어로 축약된 회사의 입장, 회사가 뻥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과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좀 성이 있는 인터뷰를 하나 잡아서 좀 주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그리고 회사가 개발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거를 선언 형식으로 선언한다는 느낌으로다가 단독 인터뷰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플이 좀 필요해요. 회사가 제 영상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애널 간담회, 기자 간담회 했으니까 주주 간담회도 개최해서 주주들의 분할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주 간담회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참석할 거고요. 무조건 참석할 거고, 참석한 거를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할 테니 좀 주주 간담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티슈진 주담은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좀 제가 이거 일 터지기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하면은 신호만 가고 전화 안 받고 아무도. 화가 막 나.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 시장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10월 임상 그게 나와도 아마 로우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7월에 나온 회사에게 유리한 데이터, 로우 데이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케어한 환자들의 경향, 바스랑 웜액 경향, 이거랑 10월 달에 나와 있는 뭐랑 이런 10월 달에 일반 병원에서 한 사람들의 경향, 일반 병원의 KL 그레이드 2와 KL 그레이드 3인 사람들의 경향, 위고비, 비만 치료제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볼 거잖아. 그걸 10월 달하고도 돌려서 이런 게 새롭게 나오고 그러면 그 시장에 알려줘야 됩니다. 7월에 나왔으면 7월에 나온 거 알려주고, 10월에 나온 게 있으면 10월에 나온 거 알려주고, 7월하고 10월에 나온 게 있으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게 주주들이 참고 견디지. 참고 견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한 얘기겠지만, 새로운 타임라인 가이드라인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타임라인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주주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주든 이런 하여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1번하고 3번 이거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일반 주주들, 그 다음에 다른 전환사채니 이비니 교환사채니 하는 거기 분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보다는 회사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깔끔하게 못했네요. TGC 임상 실패 주가 여력 제한적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 연구원이 임상 결과의 견고함은 이전 추정치 대비 낮을 수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 추정도 하향할 필요가 있다. 2041년 미국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53%, 임상 성공 확률을 45% 하향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 28만 원이었으면 28만 원이었으면 53% 하니까 14만 원 되는 거고, 여기에 45% 할인한다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뭐 그냥 너프하게 계산하면 목표 주가 이렇게 하향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목표 주가는 내지는 않았지만 아까 봤죠? 28만 원이었는데 53% 빼면은 47%니까 14만 원 안 되고, 7%면 만 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한 13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50%면 6만 5천 원. 예, 6만 5천 원인데 5%더 빠져야 되잖아. 5%면 5천 원이니까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이게 어떤 거다? TGC가 신약을 받으면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공 확률이 줄었잖아요. 10월에 나올 임상 결과의 성공 확률이 45%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 10월에 그 성공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니까. 그래야지 임상 한 번 안 하고 그 10월 달에 나온 데이터랑 로우 데이터랑 7월에 나온 노우 데이터랑 뭐 짬뽕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해갖고 FDA 비벼가지고 임상 한 번 안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면 FDA가 임상 한 번 더 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한가 맞고 하고 있지만 하한가 풀릴 때 매도를 하든 아니면 하한가 풀리고 뭐 주가 조금 있다 이렇게 반등할 때 매도를 하든 해서 우리도 비중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45%로 하향을 하면은 우리도 55%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입니다. 네, 코롱생명과학 2019년 4월 달인데 우리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는 2019년 사태를 직접 경험을 했고 이때 깡통을 차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새벽 4시 막 하루에 2시간 자고 막 지랄병을 쳤었는데도 여기에서 무슨 위험이 나올지 아무것도 예상한 게 맞힐 수가 없어요. 특히 거래소에서 야 이거 좀 문제 있어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티슈진 관련돼서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시각처에서 막 나오는 거 막 이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 예측 수준을 넘어가요. 이게 어떤 나비 효과로 시장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늘 점하한가 맞은 자리가 여기에요. 오늘 하한가 맞았잖아요. 응? 여기라고. 그리고 이게 한 20%짜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면 한 30% 넘을 거고. 여기가 49,000원대인데 여기가 4만 원이잖아요. 이거 하고 요거 하면서 털고 나가고 여기 인보사 승인 그 FDA에서 CH 홀드 풀었어요 했을 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를 견디고 이제 나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때 또 미친 듯이 개인들 사가지고 다 또 물리는 상황이 온 거고. 그러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에 하한가가 어디선가 풀리겠죠. 하한가가 어디선가 풀리고 반등 주겠죠. 예, 주겠죠. 안 줄라고요, 설마. 다 한 번씩 줬는데. 예. 하지만 이렇게 될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여기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코롱 생명과학 차트거든요.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악. 이거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어요. 이게 최악이거든요. 얘는 또 뭔데 이렇게 또 분석을 또 해놨어. 얘가 무슨 오가 뭔가 무슨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에 뭐 그런 거를 하던 회사예요. 18만 원을 갔어요. 얘가 막 효과 좋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엄청 팔리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던 회사입니다. 얘가 39,000원에서 18만 원까지 특히 여기서 아주 그냥 엄청 뽑았죠. 근데 아마 MBC인가 SBS인가에서 얘네가 판매하고 있는 게 무슨 뭐 A라고 한다면 이 A가 야 중국제 쓴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중국제 쓴다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옛날 삼양라면 페놀 사건하고 좀 비슷해요. 삼양라면 페놀 사건 혹은 그 대왕 카스테라 사건. 언론 개새끼들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언론이 조동찬 기레기들이 졸라 많은 거예요. 얘가 여기서 하한가를 쳤습니다. 자, 하한가 한 방 14%짜리예요. 이때는 두 방, 세 방, 네 방, 네 방 쳤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마이너스 30%니까 한 방, 두 방 맞은 거예요. 두 방 맞고 이렇게 됐거든요. 한 번 떴어요. 한 번 떴어요. 여기. 그럼 여기 나갔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제가 차트를 진짜 무시하지 않는 근데 이번에 무시했죠. 이 박스권에 매집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나갈 방법을 세우고 있었는데 뉴스 터져 나오면서 못 나간 거야.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 매집하신 형님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요 시세 여기 형님들 나가게 만들었던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님들한테 수수료 좀 받고 자기들 물량이 이제 빠져나간 거. 혹은 여기 매집했던 형님들 마지막 물량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윗그루가 나왔어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9방 나오고 한 달 반 만에 여기까지 올라가죠. 진짜 신기하죠. 이게 주식이에요. 망할 것 같은 회사인데 이게 18만 원짜리가 17,000원 되니까 반등하더라니까. 몇 프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이상이죠. 여기 되니까 이게 여기서 17,000원짜리가 69,000원 가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한 번 더 오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1,800원이에요. 99% 마이너스. 이게 최악인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 기억나는 건 이제 비슷한 사례죠. 신라젠. 얘도 201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뭐 임상이 망했네 이거죠. 이걸 때문에 이제 사장님 뭐 구속되고 난리 났던 걸로 아는데 한 방, 두 방, 세 방입니다. 하한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19년도에 얘가 먼저 했죠. 얘가 2019년도 4월에 인보사가 여기서 하한가 쳐맞고 얘가 하한가 쳐맞고 잔 거예요. 한 방, 두 방, 세 방에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때 거래 대금이 7,200억 터졌거든요. 거래량으로 치면은 7천만 주 터진 거예요. 7천만 주. 그러니까 지금 티슈진 한 1,200만 주 쌓여 있잖아요. 이거 나갑니다. 이게 거래로 나가게 돼 있어요. 뭐 여기 천하 제일 단타대에 열리는 거죠. 하방일 때. 그리고는 반등 좀 줬죠. 반등 좀 주고 다시 튕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5,000원입니다. 여기가.
97,000원짜리가 5,000원 됐죠. 몇 프로야? 95% 마이너스인가요? 그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랐냐? 12,000원까지 올랐어. 14,000원. 3배 올랐죠? 요 짧은 사이에 또 61선 닿는 자리 정도까지. 그리고 거래 정지되고 한번 올라와서 똑같아요, 모습이. 티슈진이랑 여기 언저리까지 한번 가고 지금 2,000원입니다. 얘네처럼 되지는 않겠죠, 우리 티슈진이, 그 TGC가. 그리고 헬릭스미스, 얘도 또 유명한 종목이죠. 여긴가요? 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얘도 한 방, 두 방. 그러니까 어쨌든 나갈 기회는 한 번은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기회를 주고 크게 반등하고 한두 달 있다 반등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예측을 지금 뭐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뭐 임상 시약 뭐 관련돼서 문제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올라오고 뭐 난리인데, 이런 거죠. 이거 먹고 이거 먹겠다고 뭘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차라리 헬릭스미스를 지금 3,000원대에 100주만 사두는 거예요. 100주. 17만 원 간다고 생각하고. 왜? 이거 성공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 신라젠도 비슷하죠. 신라젠. 지금 2,000원인데 지금 사두는 거예요. 지금 100주만. 100주 해봐야 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바라본다? 97,000원까지 바라보는 거죠. 50배입니다. 50배. 그럼 100주 20만 원이 50배면 1,000만 원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패되면 20만 원 버리는 거고, 아싸라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성공 확률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론 티슈지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려운 거 맞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가 나 안 버려요, TGC 끝까지 할 거예요 라는 시그널 보여주고, 임상 그 로우 데이터 원인 분석 결과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주가가 얘가 만약에 7,000원, 8,000원 가 있다, 10,000원 밑이다 한다면 진짜 기꺼이 여기서 뭐 하한가 한번 맞고 이번에 또 한 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3만 원 언저리. 일단 두 방은 기본 방인 거죠. 지금 1,200만 주 쌓여 있었나 그랬으니까. 마지막 세 번이면은 18,000원대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때 오면 그때 거기서라도 뭐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건 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시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티슈진을 기준으로 그때 상황을 한번 보면 점한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그리고 한번 들어 올리고 또 여기서 하한가 여기까지 50%, 그리고 거래 정지됐거든요. 이번 건은 거래 정지가 이번 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정지가. 하지만 거래 정지 한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어. 뭐 무슨 트집으로 거래 정지 잡을지에 대한 제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거래소 관련돼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여기서 멈추고 여기 갔다가 이거 한번 들어주고 갔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이거 다 맞고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래 정지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하고 우리의 최대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매수 이런 거 안 했죠. 물려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지. 그리고 여기서 신규 사신 분들 있고 올라와서 좋았죠. 수익 내고 올라와서 수익 내고 올라와서 수익 내고 저도 수익 많이 냈어요. 뭐 이거 다 먹은 이거 다 끝까지 다 먹은 건 아니지만 20배 올랐잖아요. 7,000원짜리가 14만 원 갔으니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20배 올랐으니까 뭐 저도 몇 배 벌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또 다 매수했죠. 번 거. 왜냐면 7월 결과 나오니까 한 번은 띄워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깡통을 차는 거잖아요. 임상 망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차 지표 충족 못하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2015년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 임상을 해서 신약이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답안지 보이는 임상이 있나? 뉴스 위해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전승호 대표 99.99 확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또 처맞는 거죠 뭐. 또 교훈을 하나 얻는 거고. 그래서 주주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어떻게든 비중 줄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은 물량 다 비웠습니다. 저는 코오롱, 코오생, 코티 다 하고 있었거든요. 웃는 게 아니야.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하는 거죠. 뭐 별거 있어요. 또 부딪혀서 깨질 때까지 하고 깨지면 뭐 받아들여야죠. 뭐 다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신용, 담보대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리고 그런 거 했을 때는 왜 연락을 안 해? 그런 거 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했을 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돈 얼마나 많이 벌어서 다 기뻤겠어요. 계좌 보면서 마음이 웅장해지고. 제가 매도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막 신용인데 어떡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방법이 없는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제가 2019년 때 깡통 차고 느꼈던 거 뭐냐? 신용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이때는 깡통 차서 진짜 50만 원 남겼는데 이번에는 50만 원은 더 남겨요. 이거 가지고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또 살아나야죠.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봅시다, 여러분.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하는 데까지 또 하는 거죠. 뭐 인생 뭐 있나?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실패인 거지. 나 포기 안 했는데 아직 이러면 아직 실패는 아니잖아요. 물론 회사가 TGC 포기하면 저도 포기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하지만 회사가 끝까지 간다라고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 또 해보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